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뤄봤는데 책 멈출까라는 질문으로 페가노는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근데 네. 앞에 헤드에이크의 역대호 질문들이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1호부터 네, 질문들이 1호, 있죠. 영어부터죠. 영어부터, 창간호가 영어라서 음. 영어부터 이제 질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두 개 정도 서로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헤드에이크의 네. 페가노를 기념하면서 네. 저도 기념 떠올렸는데 기념 말고 다른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기념은 아닌 것 같고 기리면서 너무 보내는 느낌 아니야? 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모도 아니고 추모도 아니고 기념. 그 발자취를 쭉 돌아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전호를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이제 발견했는데 페가노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잡지를.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질문들 중에 우리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던지고 싶은 그런 질문들, 답하고 싶은 질문들을 서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질문들 다 재밌어요. 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부터 13호까지 질문들 중에 13호는 저희가 이제 했으니까 네. 13호 멈출까였죠? 네. 지난 질문들 중에서 어떤 게 좀 인상이 깊으셨어요? 누구부터 질문해볼까요? 그분 자기가 그냥 그 질문을 던지는 걸로. 두 사람,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니면 자기도 대답하고. 자기도 대답하고 네, 다 같이. 이게 매회 질문을 던지는 잡지인데 저는 8호가 뭐 8호. 그렇지. 대체 사랑이 뭐죠? 아니 사랑꾼, 낭만쟁이. 진짜 낭만적이다. 대체 사랑이 뭔가요, 공곰님? 저 사람은 그냥 낭만이다. 그렇지. 나는 낭만이다. 그럼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사랑이 뭐냐고? 대체 사랑이 뭐죠? 대체? 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질문들을 쭉 보고 제 나름대로 나라면 뭐라고 얘기하겠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체 사랑이 뭐냐는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물어보는 네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사랑은 이게 뭔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라서 말로 정의할 수 없고 정의하는 순간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의에서 어떤 정의를 한다는 건 맞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규정 짓는 건데 맞아요. 뭐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 바깥의 것들은 또 사랑이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규정 지을 수는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네가 못 느낀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너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노자의 도랑 비슷하네요. 옛날에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노자 누군지 알아요? 네. 알죠. 노자의 도 맞나? 하여튼 꿈에서 나비를 본 게 노자인가요? 장자일 거예요. 망했다. 괜히 얘기했네. 괜히 꼈네. 하여튼 그 도가 뭐 대략 그런 거였어. 나는 뭔지 알겠는데 설명해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거. 너도 깨달을 수는 있지만 내가 설명해줘서 깨닫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그래 그런 거지. 도가 도 무슨 도인데 도가 도 정도인가 뭐.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그렇지. 뭐 그런 맞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전히 없는 저는 참 좋은 얘기인데. 요 정도 아주 얕게. 이 정도 하는 걸로. 아주 얕게 요 정도. 합치면 좋은 걸로. 셰샤님은? 저는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사랑을 꼭 정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문득 이런 게 사랑이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기억해 두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그거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 사람의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갈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사랑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 좋다. 그냥 그 사람이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되게 좋은 거지. 뺏어 먹으면? 뺏어 먹어도 좋아요. 내 거 다 먹어도 좋고. 그런 건 약간 본능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내 거 막 이런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거 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하나 생각해보면 사랑은 극단적인 형태의 이타심 같은 종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와이프한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말고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는 걸 어떨 때 느끼냐면 물론 굉장히 많은 순간에 느낍니다. 아시겠지만 네. 늘 느끼죠. 늘. 그 중에 하나만 콕 집어주신다면? 하나만 콕 집자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특히 느끼는 건데 서로 되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다툴 때가 있는데 뭐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문제인 경우가 많죠. 원래 남자가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뭘 모르고 넘어가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싸우다가 와이프가 서운해하고 속상한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되게 능수능란하게 달래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와이프가 기다리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네가 날 풀어줘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싸우고 싶진 않아. 근데 마음이 상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를 자기가 혼자 이렇게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뭔가 하나 조금 좋은 얘기나 기분 좋아질 만한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투덕대고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씩 웃어요. 씩 웃으면 아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얘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못마땅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화해하고 풀고 하려고 참고 넘어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걸로 풀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되게 고마울 때 있죠. 아마 어제도 그랬을 거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방송 기준으로는 일주일과 하루 전. 오빠가 내일 인형 사줄게. 인형으로 딜했거든요. 내가 그러면 금요일날 인형 사줄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 끝났어요. 사실 근데 인형이 뭐라고. 그치.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 싸우는 거는 뭐랄까 상대방이 싫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 어찌됐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네.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악플도 관심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팟빵에 댓글 많이. 네. 악플도 좋지만 선플로 우리. 네. 그러는 걸로. 대재님은 사랑이 뭘까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노래로 해주세요. 정형돈 버전으로. 정형돈처럼 해주세요. 아니 됐고. 네. 사실 사랑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넌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사실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알아봐주고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내가 넌 이런 부분도 있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거 물론 아닌 부분도 많겠죠. 근데 아닌 부분 많으면 안 되지. 요즘 무슨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네. 끝까지 해보시죠.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아닌 부분이 많은 거죠. 왜냐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재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난 건데 네. 저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본인한테 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전에는 물론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네. 견디지 못했던 것을 견디게 될 때도 있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있어요. 나는 뭐 이 정도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하게 되고 있어요. 뭐지 저거? 네, 맞아요. 기계적인 리액션. 진짜로. 진짜 너무 공감해서. 그래서 서로 제일 좋은 관계는 서로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 이런 관계가 좀 좋지 않나. 네.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관계. 그렇죠.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 네. 사실 앞에서 공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랑은 이런 거라고 규정 짓는 순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해놓고 뒤에 여러 가지 규정을 짓는 말을 했네요. 네, 일단 질문 자체가 사랑이 뭐죠라는 질문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해볼까요? 이번엔 그럼 샤샤님이. 제가 선택한 질문은 네. 9호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당신의 히든 카드는 무엇입니까? 히든 카드? 네,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제재님부터? 저요? 네. 히든 카드 뭔가요? 히든 카드? 제 히든 카드는 뭐랄까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 기준에선 제가 저의 미적 감각이 싫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미적 감각이 싫지가 않아서 제 히든 카드. 저는 남들이 저거는 좀 추하거나 아니면 별론데 싶은 것들이 저한테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 봐봐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이 저의 히든 카드가 아닌가. 네.
저희 이것도 책 연관 표지도 얘기하지 마. 제재님이 디자인해 주셨죠. 제재님이 디자인하셨는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저도 싫지 않더라고요. 저 미적 감각이 싫지 않더라. 좋더라. 싫지는 않은 거지. 아니 저는 감탄했어요. 솔직히. 저희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 표지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그 표지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진도 너무 좋긴 했는데 너무 예쁜데 우리 것도 싫지는 않아요. 왜 그 얘기 안 하나 했다 내가. 네. 그럼 됐지 뭐. 진짜 미적 감각이 있어요, 제재는. 그래서 디자인을 맡고 계시죠, 저희 중에. 그렇죠. 맞는 거 많다. 근데 제가 어떤 뭐랄까 전공을 그렇게 하거나 실제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신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더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앞에는 제가 저의 미적 감각에 나름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미적 감각을 어필을 해서 봐봐 이런 거 괜찮지 예쁘지 했는데 어찌됐건 나의 이런 감각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야 라는 순간에 여자친구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되게 뭐랄까 기분이 좋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구나. 저의 히든카드는 뭐 미적 감각.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공금형은 어떠신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의 히든카드는 냉정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냉정한 구석이 있어서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네. 그래요? 난 모르겠네. 제대님한테만 많이 보여드렸나봐요. 아니, 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돌아보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시 연락이 오던 뭘 하든 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했지? 냉정.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최대한 그 냉정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긴 해요. 히든카드니까. 네. 그래서 히든카드는 꺼내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히든카드를 꺼내서 보여주진 않는데 그런 히든카드가 나한테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꺼내는 순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써버려서. 이 사람한테는 내 히든카드가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소진돼 버려서. 그쵸. 그래서 꺼내고 싶진 않지만 저는 좀 냉정함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히든카드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정말 그쵸? 중요할 때에만. 제재는 시도 때도 없이 미적 감각을 꺼내드는데 그게 다 잘 보이기 위해서 제 표지 좀 사랑해달라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히든카드가 아니라 저는 약간 질문이 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미천은 뭐냐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히든카드의 느낌은 아니고 내가 최후까지 그래도 믿을 구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들 대답하면서 조금씩 낯뜨거우셨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여자들의 심리는 어떠하며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어필하는 시간인가요? 뭐 그렇죠. 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지 뭐. 아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대체 사랑이 뭐죠도 그렇고 질문들을 답변하는데 되게 누가 들으면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다들 듣고 계셔서. 그래서 아니 꼭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뭘 접하든지 저는 처음에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지 생각해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일단 뭘 시작하시면 책부터 사세요. 골프를 시작하시면서 골프책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타입 있죠. 그래서 그게 그래도 마지막 믿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질문의 의미보다 이쪽이 더 좋은데? 마지막 미천 이라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뭐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지만 생각만 하길래요. 다음으로 갈까요? 네. 역시 곰곰이 생각하시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질문할 차례인데 제가 선택한 질문은 11호에 있는 질문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진짜 냉정하다. 나 지금 저 질문 혹시 나올까봐 공곰형 눈을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한테 질문하실까봐. 저는
묘하게 중독됐나 봐요. 눈만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제가 볼 때 제재는 약간 M 쪽이에요. 약간요? 좀 M 쪽인 것 같아요. 탈모가 M자형?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요라는 질문인데 제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정말 연속 공격 괜찮다. 정말 끝내주는 타이밍에 네. 왜 그렇게 사냐고요? 글쎄요. 네, 사실은 왜 그렇게 살아요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어떤 확실한 답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에 이런 질문 받았으면 되게 쭈뼛쭈뼛거리면서 제대로 답을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나는 그냥 나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난 나지라는 좀 그런 게 확실히 생겨서 왜 그렇게 살긴요? 나니까 이렇게 살죠 라고 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싫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나 이런 부분이 좀 못마땅하고 이런 부분은 나 싫은데?가 아니라 이제 그것도 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살면서 뭐 연애를 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본성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요. 아니, 이건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치.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네. 저 되게 진지해요. 진짜요? 제사님? 저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들으면 일단 질문자가 의도하는 그렇게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그게 딱히 없다고 하면 저는 그냥 답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라고 대답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쵸.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부터 해서. 그치.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옛날에 이만교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그거 쓰신 분인데 네. 그분 얘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되기를 너무 꿈꿔. 너무 꿈꾸는데 현실은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나, 집에 들어가면 게임을 2시간 하고 TV를 2시간 보고 뭐 그래가지고 글을 잘 못 쓰는 지리멸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작가가 되고 싶은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섭도록 들어맞고 정확한 말이네요. 따끔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사는 삶이 뭐 나쁘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나에겐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고 의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좋다. 뭐 메모할 뻔 지금. 어디 그 강사 한 분 오셔서.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곰곰형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아니 간질간질해가지고. 아니 진짜로. 내가 너 때문에 이러고 산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 왜요? 그 다음 호질문이 떠나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웃겨서. 네. 저는 약간 삐딱하게 생각해봤어요. 좋은 말씀하셔서 삐딱하게 왜 그렇게 살아요 해서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렇게 살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다른 작품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만화책인데 뭐죠? 이키가미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키가미? 일본 만화예요. 10권짜리 만화인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미래 세계인데 나라가 특정 지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일본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일본이란 나라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상상의 나라인데 국가 번영 유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주사를 모든 국민이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를 맞으면 18살에서 24살이 되는 그 사이에 100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줘서 뭐 생명의 가치를 재인식시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죽기 24시간 전에 사망 예고증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띵동 눌러서 나가보면은 그게 이키감이에요. 그래서 배달 왔다고. 주인공이 그걸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그걸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저승사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걸 배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계속 나오는 만화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체제가 있으면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0명 중에 1명이 무의미하게 죽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만화책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응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뭐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기뻐하고 그리고 사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반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퇴폐사상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체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조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거지. 그 틀이 이미 있고 네.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사는 것만 봤고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산다. 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되게 말이 그렇다. 아까 그 싱클레어 편집장 그분의 글과 조금 닿아 있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1차선 다른 차선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자동차 안에 비행 장치가 내장돼 있는데 모르는 거야. 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몰랐다. 내가 날개가 있는 것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물론 날개는 없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다른 삶을 살거나 뭔가 뭐 갑자기 뭐 다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어쨌든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어떤 구조 안에 있고 어떤 한계가 나한테 있고 내 한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뭐 그 한계를 넓혀가고 있나? 아니면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하나? 사실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한다고 나쁜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 선택이죠. 인식하고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것들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최후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글쎄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오히려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앞뒤가 안 맞나요 지금? 아니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호 중에서 네. 지난 잡지들 중에서 질문을 하나씩 얘기해봤는데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의 질문은 뭔가요? 그게 5호의 네, 맞아요. 주제였죠.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걸로. 네. 샤샤님은 뭔가요? 저는 한 중학교 때인가부터 뭐 누구나 그맘쯤엔 하는 질문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일 것 같네요. 왠지. 그렇죠. 보통 그쯤에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거였죠.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삶을 관통하는 나는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재님은 왜 사십니까? 왜 사냐고. 네. 이거는 서로 질문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질문하는 거죠. 네. 왜 사냐고요? 왜 살아요? 글쎄요. 글쎄요라고 대답하면 대단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별론데? 아닌 것 같죠. 이제. 별로네. 취소할게요.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왜 사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서 사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라든지 그런 순간들이.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삶은 너무 힘들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왜 살지라는 고민도 잘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오히려. 네. 고명은 어떠세요? 저는 주어졌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당신은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이 당신은 오른팔을 왜 써요? 라는 질문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오른팔이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오른팔이 달려있고 실제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내 몸의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오른팔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주어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나니까 주어진 것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은 아니고 뭐가일까요? 아무튼 최대한 잘 사용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느끼고 물론 뭐 힘든 것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고 대학교 때까지도 막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질문에 갇혀있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내 머리 한켠에서 나는 왜 살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막 맴돌아서 너무 힘들고 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됐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제 답변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산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상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재가 말했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순간의 즐거움들이라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데 저는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건 좀 아니에요. 물론 두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 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현실을 되게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낙관론 쪽으로도 가기도 하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때면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가서 결국 못 사는데 그 상황 안에서 충실하게 그냥 현실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더라. 맞아요. 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진 않지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냥 주어졌으니까 산다와 맞을진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거 읽은 것 같아요. 그 수용소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지내는 낙관론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금방 뭐 목숨을 끊는다든지.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긍정의 배신?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시크릿 한때 유행할 때 많이 시크릿에 이랬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고명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 저의 질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전 이거는 예전부터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건데 그런 거죠. 두 분 중에 누구를 보고 물어볼까요? 그럼 제재가 낫겠죠? 네, 한번 해보시죠. 좀 편하게 물어볼게요. 네. 제재야, 넌 낙이 뭐니? 낙이요? 네, 이런 질문을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낙? 난 요즘 이게 내 낙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낙? 저는 요즘의 최대 낙은 나눔인 것 같아요. 나눔? 네. 제가 요즘 어떨 때 제일 기분이 행복하고 이러냐면, 여자친구가 사실 글을 쓰는데, 글을 쓸 때 가사가 잘 안 들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면 되게 글이 집중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음악들은 주로 라틴 음악들이라서 한번 이런 음악들을 들어봐 라고 하고 보내줬는데 오빠 이 음악 너무 좋고 이 음악 들으면서 같이 여름밤에 맥주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라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되게 나눔의 행복 같은 거죠. 그런 거 있어서. 나눠서 좋은 거예요? 그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나눠서 좋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여자친구의 그런 피드백이 와서 지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나눔 자체로도 행복했는데 피드백이 더 좋았다 라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뭐 조사로 오신 분 같아요. 스프링 노트 들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리고 옆 사무실에 저희 구구님, 저희는 다 이제 구구, 제재 이렇게 부르는데 구구님이 제재님 노래 추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노래 하나 딱 선물 추천해드렸더니 좋다고 뭐 어디 가서 카페 가서 들으면 참 좋을 음악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못 듣겠고 들어보셨는데 그 카페가 가고 싶다. 근데 제재님이 음악도 되게 많이 알고 맞아요. 예술적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혁오라는 밴드도 몰랐는데 무한도전 나오기 전에 아이유가 자기 인스타에 포스팅하기 전에 제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나서 반가워서 또 아는 사람 같고 무한도전에 나왔는데 얼굴 처음 보는데 아는 사람 같고 그랬던 경험이 이진아처럼. 이진아 씨.
네. 좋죠. 그렇죠. 아무튼 저의 낙은 그런 나눔? 나눔인데 주로 나눔이 어떤 금전적인 나눔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뭐랄까 취향을 나누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취향을 나눈다. 만약에 나누는데 구구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네, 저 좀 너무 뭔가 집요한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물론 그런 피드백이 오면 행복하지만 어떨 때 좋냐면 뭐 하나 추천해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절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때 되게 행복해요. 그럼 신뢰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신뢰받아서 나누는데 피드백까지 주면 되게 행복한 거죠. 그거지. 대박인데? 대답 잘한다. 오늘 되게 방송인이에요. 오늘 되게 표창원 씨 같으세요? 네. 그냥 저는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제 친구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낙이 뭘까가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좋아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게 좋아? 라는 거지. 이게 좋은데 그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거에 어떤 면이 좋고 이게 일어나는 다른 면 때문에 좋은 건 아닌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장난처럼 물어봤지만 나누는 게 좋아 그랬는데 만약에 나는 여자친구가 기쁘게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 게 좋아 여도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게 좋은데 사실은 누가 날 신뢰해서 물어봐주는 게 좋아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었어요. 뭐가 진짜 낙인지. 근데 또 그 질문이나 지금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게 사실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샤샤님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낙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들어갈 구멍이 없네. 어떡하지 이건? 지금 저희랑 있는 게 낙인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고. 우리를 낙이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럼요. 제재님한테 물어본 건데. 저요? 제재님은 샤샤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는지가 궁금해서. 야, 나 오늘 왜 이러지? 캐릭터 잘 잡으셨네요. 저희 캐릭터는 그거잖아요. 나는 예민하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가끔. 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거 방송 이상해진다. 그만하자. 숨겨. 음악을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만. 두 분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만하죠. 네. 곰곰행은 낙이 뭐? 저의 낙은 저는 와이프랑 대화하는 게 제일 큰 낙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다시 하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깔아드려요? 아니요,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화가 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와,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겉으로 그냥 웃기고 재밌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 말고, 대화하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대화도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런 대화를 가장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거든요. 사실 와이프 말고는 별로 없어요. 되게 친한 친구들이 이래봤자 다 남자애들인데, 만나면, 그러니 넌 요새 어떻게 사니? 요새 너의 고민 나는 무슨 책을 봤니?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치. 야 마셔 한잔해. 요새 회사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랑 가끔 나는 요즘 옛날엔 어떻게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뀐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뭘 느꼈고 막 이런 얘기들을 깊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되게 약간 간지러운 단어인데 서로 되게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대화할 때. 그게 가장 큰 낙인 것 같아요. 아내분이 낙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내분과 얘기하는 게 만약에 공고님이 사시다가 아내분과 정확히 뭐랄까 어디 해보자. 그러니까 아내분처럼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낙인 건지 아니면 아내분이 낙인 건지. 생각보다 예리한데? 이 새끼.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오늘 제재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오늘 드리블이 완전 메시인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내와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거? 그렇죠. 이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말이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든 신념이든 이런 것들이 좀 저 말이 길어지나요 지금? 왜 나한테 눈치 주지? 나 지금 진지한데?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새끼가 자꾸 오늘 제대 메시 같았어.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존중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와이프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면 예뻐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싸우다가도 얼굴 보고 싸우고 있으면 예뻐서 마음이 풀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눈에 예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맞아요. 네. 형수님도 실제로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제가 분위기를 망쳤나요, 지금? 니네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랑 만나야 되는데 이럴 거야? 멈출까? 제주의 질문은 뭔가요? 저의 질문? 네. 당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였죠, 저희 네. 지금. 네. 저는, 너 철 들 거야? 그가 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을 들지 안 들지 제가 선택하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 들고 싶어? 철 들고 싶어?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철 들면 죽는다? 근데 뭐 딱히 그런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제 성격을 형성했던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로빈슨 크루소라든지 뭐 15소년 표류기, 뭐 톰 소여의 모험 그런 것들이 다 모험이나 탐험에 대한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그렇게 딱히 철들었다는 느낌은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철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쟤 좀 철들었네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은 거군요. 네, 별로 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철딱서니 녀석 이러면 좋아하고. 그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40 정도 됐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네. 그게 뭐 60 정도 됐을 때 들으면 더 좋겠고. 네. 좀 웃음 많은 할아버지 정도가 되고 싶어요. 웃음 많고 장난기 많은 할아버지. 낭만이 가득하다 진짜. 진짜 이 사람은 낭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원래 장점과 단점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철 들고 싶으세요? 저는 네. 어떤 부분은 철이 들고 싶고 어떤 부분은 철이 들고 싶지 않아요. 이게 디테일하다. 한 번에 나의 모든 면을 한꺼번에 철이 든다 안 된다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철 들면 죽는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철 들지 않는다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내가 나이를 먹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철이 없고 그렇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외면하거나 잘 못하면서 남자들은 원래 철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무책임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좀 무책임하죠. 네. 결혼하고 그런 걸 사실 더 느껴요. 그러니까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그런 걸 딱히 챙겨본 적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와이프가 해야 되고 우리 둘 다 안 하면 또 누군가가 서운해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철이 좀 들어야 된다고 지금보다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런 건 있죠. 나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어떤 시각 아니면 뭐 살아가는 방식 그런 면에서는 철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이 든다는 게 철이 들어있는 사람 무리에 들어가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죠. 공금님은 관계 속에서는 철이 들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철이 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럴싸한데? 와,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요. 난 그걸로 할게요. 저 그걸로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샤샤님은? 저는 좀 계속 고민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철이 든다는 게 뭔지 명확하게 잘 사실 그렇죠. 네, 네. 다들 그렇잖아요. 네. 알 것 같은데 너무 모호하고 잘 모르겠고.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답도 그냥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철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철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들면 좋을 것 같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들지 말고. 맞아. 네, 맞아.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5호 질문이었죠.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까지 다 네. 이제 질문 던져봤는데 네. 오늘 온통 질문 투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네.
그냥 이렇게 헤드에이크가 던졌던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약간 짠한 마음이 있네. 헤드에이크를 이제 보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동안 되게 좋은 질문들 던져주셔서 감사했고 무슨 인사죠 이거? 배경음악 뭘 깔아야 되나? 잘 가. 가지마. 네. 하여튼 근데 질문들이 되게 대답하기 쉽지 않고 맞아요. 삶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던져주는 좋은 잡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로 자기들 안에서 나온 자기들이 궁금한 질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이는 질문이 아니라 맞아요. 그 시기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질문을 던진 거라서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정기적으로 나온 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진짜 질문이 우러나왔을 때 발행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지난 호들을 찾아서 보고 싶은데 이미 많이 구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사실 궁금해요. 아까 저희가 서로 질문 나누고 막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얘기해서 좀 재수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을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맞아. 그래서 이런 게 전자책 같은 거라도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회 이것도 책이라고 해서 다룬 책은 질문 잡지 헤드에이크 페가노였습니다. 저는 아까 추모 뭐였죠 기념 이런 말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어떤 걸로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가 가는 길에 헤드에이크가 이제 폐가 나는 길에 어떤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기립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좋다. 오늘 좋은데 왜지?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앉아서 말고. 좋다. 맞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지 않았나. 예의를 차렸나? 잘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도장 받아가세요. 제 코치님이세요. 네, 아무튼 다음 회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글이라고 라는 코너로 다음 주에 찾아뵐 텐데 그렇습니다. 쓰셨나요? 네, 저는 썼습니다. 1차원적으로 썼어요. 저희 어떻게 소재 공개할까요? 저번 주에 공개했거든요. 했죠? 네. 피곤하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이것도 글이라고. 다들 잊지 않으셨죠? 주제는 시차였습니다. 시차. 네, 시차. 시차죠. 이제 써야 될 텐데. 우리 그냥 짧고 간단하게 오늘 어땠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소감 얘기하고 끝내야죠. 네. 혜샤님?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게 속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진부한 단어지만 치유 같은 것들이 힐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맞아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속 얘기할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헤드에이크한테 감사하죠. 헤드에이크한테 진짜 감사하고 저 손에서 못 놓겠어요. 질문이라는 게 정말 그런 힘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공간, 장소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상황이 사실 되게 좋고 이건 친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친구들한테 술 마시다 너 왜 사니? 그냥 술이나 먹어.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뭔가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오늘 방송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이 많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날아다니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많았다 이거죠? 아니,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멈출까, 헤드에이크 멈출까라는 걸 처음 보고 편집장님의 말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좀 떠오르는? 누군가요? 그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근데 그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홀로 카페에 앉아있거나 어떤 주유소에 사람이 서 있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그림 속에 멈춰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해 보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이 잡지를 보면서 그 그림이 문득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 멈춰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안의 질문이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구나. 고민을 한 번쯤 그쪽에서 해보겠구나. 멈춰있는 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있어 보이는데요. 멋있다. 낭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나? 편집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편집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3회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저희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저희 엊그제 이메일 하나 팠잖아요.
이메일 얘기 좀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저희 간단하게 저희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혹시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저희가 방송 때 예를 들어서 시차로 이것도 글이라고 쓰면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뭐가 됐던지 팟빵 댓글도 좋고 이메일로 좀 보내셔도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싶으면 네. 보내주셔도 좋아서 네. 이메일을 하나 팠고요. 네.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저희 새로 이메일 주소를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주소는 이북 이텍스트 숫자 2 그다음에 영어 북 숫자 2 영어 텍스트 @gmail.com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차라는 소재로 글을 쓰면 청취자분도 같이 쓰시고 싶으신 분들을 써서 저희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 청취 리뷰 같은 거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브런치 댓글이나 뭐 트위터로 남겨주시기 조금 창피하시면 부끄러우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네. SNS는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이어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3회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